안녕하세요.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. 오늘은 그 온라인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상품이 준비가 됐는데, 얘를 가지고 내가 자사몰을 만들까, 아니면 뭐 지마켓 옥션 같은 그런 데를 들어갈까,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가 괜찮다는데 거기를 한번 해볼까, 약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이제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여력이 많이 있어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진행하실 수가 있으면 괜찮겠지만, 대부분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고,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나가시는 게 좋아요.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준비해서 가시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인원이 많다고 하시면 몰라도, 그렇지 않은 경우일수록 더 단계별로 진입하시는 거를 권해드린데, 그러면 어떤 단계로 하는 게 좋나, 그 각 부분이 어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,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.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외부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가 어떤 온라인 회사에서 공간을 주고 거기에 내 상품을 올려서 판매할 수 있게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픈마켓이라 하는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그 회사의 흥망성쇠에 내 몰이 같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쿠팡에 입점을 했는데, 쿠팡이 잘 나갈 때는 나도 같이 잘 나가다가, 쿠팡이 어떤 뭐 오너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쿠팡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등 돌렸어요. 그러면 내가 잘 장사를 하고 있다가도 같이 동반 이제 딴 길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. 쿠팡과 같은 운명.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몰, 입점몰 같은 경우는 온전히 내가 다 내 것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. 대신에 그 회사에서 주는 어떤 노출의 메리트라든지 그쪽에서 주는 각종의 혜택들을 내가 개인으로 준비하기 힘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빌어서 내가 또 판매를 하는 거니까, 그런 장점은 또 있을 수 있겠죠. 반면에 자사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 거예요. 내가 그 공간도 샀고, 그 공간을 채우는 것도 다 내 몫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, 완전히 뭐 누가 그걸 가지고 좌지우지 하는 게 전혀 없어요. 근데 다만 뭐가 가장 자사몰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,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, 단점은 뭐냐면 내 몰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고객이 11번, 내가 똑같은 상품을 11번가랑 자사몰에 올렸잖아요. 그러면 11번가는 솔직히 광고 띄우고 아니면 MD가 노출 잡아주고 하면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한테 노출이 될 기회가 잡힐 수가 있는데, 자사몰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멋지게 준비하고 정말 제대로 상품 준비했어도, 광고비를 내 상품에 대한 판매 광고비가 아니라 내 몰에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, 내 몰 좀 들어와 보세요 라고 하는 그 비용, 그 광고 비용이나 기타 여러 홍보 비용 자체가 굉장히 초기에 많이 들어요.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요. 정말 외부몰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는 광고비하고는 거의 될 수 없을 만큼 광고비가 많이 들고, 내가 뭐 진짜 지인이 많아가지고 그 지인들이 다 사준다면 모를까,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. 그렇게 하기는. 그렇기 때문에 자사몰은 솔직히 홍보에 대한 거, 마케팅에 대한 거 준비 안 되고 정말 내 거 갖고 싶어서 그냥 자사몰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는 완전 비추. 그러니까 초기에는 자사몰 하시면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. 예.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내 거기 때문에, 내가 그 정말 초기에 그 유입이 들어오기까지 정말 버티기, 그 어려운 힘듦이 있잖아요. 스마트 스토어 버티는 거하고 틀려요. 자사몰은 진짜 그게 광고가 안 들어가면 거의 유입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런 그 긴 기간을 내가 버티고 정말 내 색깔을 유지하고 브랜딩을 쭉 끊임없이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버텨내면, 그 충성 고객이 정말 내 이름을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. 스마트 스토어는 키워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, 그 키워드에서 내가 노출 안 잡히면 솔직히 뭐 사실 그 고객은 내 뭘 기억 못 하거든요. 근데 자사몰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 브랜드가 뭐 상품이든 아니면은 내 몰 이름이든 그 명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
현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훨씬 더 좋은 건 자사몰이죠. 그리고 자사몰의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, 완전히 내 거잖아요, 몰이. 정말 외부몰 같은 경우는 MD가 노출을 해주는 거지만, 이 자사몰은 내가 노출해주면 되거든요. 메인 노출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. 그런데, 가장 혜택이 뭐가 있냐면, 완전히 이제 영업 기법이 독특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제 단순 상품을 올려서 뭐 할인하고 적립금 주고 이런 기본 판매 말고, 예를 들면 정기 구독을 한다거나 정기 결제 시스템을 넣는 거거나,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가끔 보셨을 거예요. 무슨 어떤 광고 같은 거 봐서 눌렀더니 거기서 뭐 이렇게 상품 설명이나 이런 것 제한 느낌의 이런 것들이 있고, 뭐 설문조사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의 독특한 형식의 어떤 광고 기법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하실 때는 자사몰에서 별도의 이벤트 랜딩을 만드셔가지고 유입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법들, 그러니까 정말 외부몰에서 내 몰을, 내 영업 기법을 위해서 어떤 혜택을 주진 않지만, 자사몰은 내가 물론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뭐 카페24나 메이크샵이나 구도몰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기본 기능은 주지만 내가 독특한 영업은 또 개발을 해서 넣을 수 있거든요.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내가 나만의 영업 기법을 넣을 수 있는 몰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, 그럴 때는 반드시 자사몰로 가셔야 돼요. 초기 힘드셔도. 자, 그리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, 외부몰들은,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외부몰들은 수수료가 나오지만 자사몰은 수수료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외부몰들이 제가 볼 땐 평균 한 13% 잡으시면 될 거예요. 뭐 카테고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13%에서 내외로 잡으시면 되고, 이제 종합몰들 30% 되는 거 말고 외부몰들은 13% 보시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5, 6% 이내에서 다 되잖아요. 그러니까는 스마트 스토어가, 그래서 외부몰 중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해서 좋고, 이제 자사몰 같은 경우는 결제 피지 수수료 외에는, 뭐 결제 피지 수수료 2%, 3% 외에는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익 구조도 자사몰이 훨씬 더 좋죠. 자,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아까 말씀드린 거, 광고 같은 경우도,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어떤 쇼핑 검색이라든지 파워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노출도 잡을 수 있고, 그리고 네이버가 이런 노출 지원도 상당히 그래도 많이 해주는 편이라,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, 외부몰 같은 경우, 그러니까 오픈마켓, 11번가 지마켓 옥션, 뭐 티몬, 미메프 이런 애들은 광고 없이 노출을 못 잡아요. 아니면 MD하고 얘기하셔서 잡거나, 그 외에는 내가 상품 올렸다고 해서 그 상품이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광고 없이는 전혀 안 되기 때문에, 광고비가 준비가 되시지 않는 경우는 차라리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그 상품명과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키워드에서 상위를 광고 없이도 잡을 수 있는 법이 있지만, 외부몰은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준비된 자원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로 갈 것이냐, 외부몰로 갈 것이냐,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자사몰은 광고 없이는 안 된다.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아니면 그냥 오랫동안 키운다,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저는 또 이것 때문에도 많이 판가름이 드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비가 많이 드는 거를 알면서도 자사몰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, 내 몰의 성격, 내 브랜드사들을 자사몰을 왜 하냐면, 내 브랜드의 색깔을 담을 수 있는 몰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내 상품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, 내 상품이 나오게 된 스토리와 어떤 경영자의 철학이라든지, 그리고 뭐 어떤 매체에서 내가 노출했던 건, 모든 그런 스토리들을 어딘 공간 하나 잡아서 고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, 그거를 상품 상세 하나에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자사몰을 만들게 되고, 그 자사몰에서 스토리와 철학과 모든 어떤 그런 혜택과 이런 걸 다 담아서 고객한테 내 브랜드를 소개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자사몰이 반드시 필요하고, 브랜드 색깔을 담는 게 좋고,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외부몰, 그러니까 오픈마켓 다른 것부터 하자면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런 애들은 스토어라는 게 개념은 있지만,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혜택이 없어요. 그러니까 단골 고객이라는 것도 잡고 단골 고객 쿠폰도 줄 수는 있지만, 사실 그렇잖아요. 나는 막 재구매자한테 너한테만 쿠폰 줄게,
한 번만 더 와. 뭐, 다음에 오면 이 쿠폰 줄게.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 막 하고 싶거든요. 아주 세부 타겟들을 잡아서.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, 전혀. 그냥 정말 광고로 노출 잡아서 판매하고 고객이 장바구니에 있는 걸로 가지고 다시 재구매 와서 뭐 한다거나 이 정도?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.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제가 뒤지고 찾아본 결과로는 그 정도밖에 없었고, 스마트 스토어는 그 중간 정도예요.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물론 네이버가 제약을 줘서 딱 틀이 있잖아요. 한 두세 가지 고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색깔도 뭐 마음껏 내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네이버가 주는 색깔 안에서 그리고 네이버가 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아무리 뭐 이걸 얘는 또 키우고 싶고 얘는 줄이고 싶고 이런 것 자체를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외부몰들은 상품 단위로 뭔가 운영이 된다면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의 브랜딩이 가능해요. 그러니까 어떤 그런 프로모션 어떤 그런 슬라이드 페이지라든지 기타의 어떤 공간에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블로그 스토리 같은 거를 넣는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, 그래도 나름대로는 브랜딩 색깔 유지가 가능하고,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나 메시지 같은 것들을 넣을 수가 있고, 그리고 어떤 고객한테 이렇게 조금씩 그 프로모션 하는 거, 쿠폰도 주고, 어떤 이벤트 하는 것들을 조금 내 공간에서 나만의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브랜딩 영역이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. 전에 한 1, 2년 전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, 자사몰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지만 이게 이제 간략하게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, 이런 특징들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자사몰을 구축을 할 때는, 자사몰 같은 경우도 초기 참 구축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 얘기 또 빠졌네요. 자사몰은 구축비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요. 그래도 뭐 카페14나 메이크샵 같이 그냥 메이크샵은 또 유료이긴 하지만 카페14 같은데 뭐 활용해서 진짜 호스팅비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, 그렇지만 그거는 안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축 비용, 디자인 비용이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좀 초기 비용이 들어가고 또 초기 광고비 들어가고, 그렇지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사실 상품에 대한 상세나 이런 것만 준비되면 어느 정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고, 외부몰은 그냥 뭐 상품만 집어넣는 거고,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떤 구축 초기 진입 비용도 일단 차이가 있기 때문에, 만약에 브랜드사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사몰을 가지고 동시 진행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만약에 내가 이제 상품이 준비가 돼 있고 아직 뭐 이렇게 어떤 브랜드성의 그런 거는 아니다 하시면 우선은 제 생각엔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큰 광고비 없이도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기회도 있고,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온라인은 개념이 다 똑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이 상품을 띄우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고객이 이 내 제품을 어떻게 보는지도 느낄 수가 있고, 가격대나 이런 것도 다 테스트해보고,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각 몰마다 11번가 지마켓 옥션, 제가 전에 그 영상에서 각 몰마다 나이대도 틀리고 성별도 약간씩 다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. 자기 상품을 보고 내 상품이 뜰만한 곳에 입점해서 실제로 운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채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매출 부분이 확대가 되거든요. 대신에 내 인건 비용도, 나의 인건 비용이나 직원의 인건 비용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거예요. 채널 확장에 대해서 매출 확장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한번 해보시고, 요런 게 내가 준비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, 스마트 스토어도 계속 1, 2년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객이 내 몰 이름 치고 들어오거든요. 그 정도가 되면은 고객이 내 제품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거, 내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는 거고, 그 정도 상태가 되시면
자사몰을 만드셔서 지금 현재 외부몰에 흩어져 있고 스마트 스토어에 흩어져 있는 내 고객들한테 내 자사몰로 유입을 시켜요. 그 유입 비용은 사실 굉장히 낮은 편인 거예요. 그분들한테 뭐 특별히 어떤 혜택을 드리고 초기에 어떤 이벤트를 강력하게 한다거나 해서 자사몰 쪽으로 유입하셔서 그때는 내 고객들만을 위한 혜택들을 강력하게 주시고, 그러니까 외부몰에 나갔던 수수료들을 모아서 고객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거죠.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 나가시면 크게 막 진짜 막 어떤 부담감이 없이 순차적으로 내 실력도 늘어가면서 비용도 어떤 체계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상품도 계속 개발해내서 넣고, 그러면서 그때는 정말 자사몰에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초기 스마트 스토어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가 꿈 같을 것 같죠? 지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힘들지 않거든요. 한 1년 정도 안에서 사실 다 판가름이 나요.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건데, 만약 지금 그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전략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